자,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벡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를 덧셈을 하는 걸 봤는데 처음으로 본 거는 기하학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한 벡터랑 두 벡터를 더하면은 두 번째 벡터의 시작점을 첫 번째 벡터의 끝점에다 놓고 연결한 다음에 A의 끝 시작점에서 B의 끝점까지 다음과 같이 더하면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대수적인 방법. 대수적인 방법이란 건 말은 거창하지만 좌표축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표축에서 여기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각각의 성분이 AX, AY, B의 성분은 BX, BY로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X 성분은 X 성분끼리. 왜냐하면 요 벡터의 더한 벡터의 성분은 A 벡터의 성분에다가 B 벡터에 대한 성분을 더한 거랑 같죠. 지금 그림으로 보기 좀 어렵지만 A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면 여기 있는 요양, 요거에 이 성분이 되니까 이게 바로 AX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Y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더할 때는 각각의 성분이 A가 AX, AY, B가 BX, BY로 주어져 있으면 합은 어떻게 더한 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성분끼리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해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단위 벡터를 통해서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벡터를 더한 걸 본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벡터 덧셈의 성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A와 B를 더한 거랑 B랑 A를 더한 거, 그 두 개가 전부 다 같죠. 둘 다 이제 평행사 더하면은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걸 주어지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에다가 B를 더한 거는 B를 A에다 더한 거랑 같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벡터를 세 개를 더할 때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괄호를 쓰는데 앞에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썼다는 거는 B 더하기 C를 먼저 하라는 건데, B 더하기 C를 먼저 하면 그러면 이 그림에서 A, B, C가 있는데 B에다가 C를 먼저 더하면 B에다가 C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 B에다가 C를 더하면 B에다가 요거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다음과 같으냐? B에다가 C를 더하면 C가 다음과 같이 들어오는 양이니까 B에다 C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게 B 더하기 C. B 더하기 C에다 A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A에다가 A 더하기 B를 먼저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를 먼저 하면 A 더하기 B, 거기다가 C를 더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요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순서로 먼저 더해도 괜찮다. 우리 이거를 전문 용어를 쓰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벡터 덧셈의 성질이 있다. 그럼 덧셈을 하면 뺄셈은 어떻게 하냐? 뺄셈을 할 때는 A 더하기 B를 하는데 B를 뺀다. B를 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B에다가 B 벡터가 있으면 마이너스 B 벡터를 생각해요.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의 우리 성분으로 생각해 보면 각각의 XY 성분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니까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다음과 같이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A에서 B를 뺀다는 거는
마이너스 b를 생각을 한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 원래는 b인데 마이너스 b를 더해서 이걸 더하면 a 마이너스 b 차이를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 성질은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집합론에서 보면 이걸 항등원이라고 하죠. 항등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는 a 덧셈에 대해서 a의 역원. 다음과 같은 얘기도 하죠. 다음과 같은 게 좀 여기 0에다가 위에다 화살표를 붙인 거는 숫자 0이 아니라 x 성분, y 성분이 각각 0인 벡터. 우리가 흔히 0 벡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뺄셈도 덧셈을 하면 뺄셈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k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양수이면 어떻게 되죠? 원래 벡터가 있는데 원래 벡터 a에서 양수를 하면은 k배를 하는 거죠. k배를 하는 건데, 이때 k가 1보다 크면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더 늘어난, 소위 확대를 한 거고, k가 0과 1 사이면은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줄어드는 축소하는 효과가 주어지죠. k가 음수면 k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역시 확대 축소의 의미가 있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한 거는 그 크기의 변화와 그 다음에 방향은 항상 원래 있는 a 벡터의 방향 혹은 그거의 반대 방향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곱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벡터를 취해서 하나의 스칼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 이렇게 스칼라로 앞에 점을 찍는데 점이 영어로 나시니까 우리 이런 걸 a.b로 읽어요. a.b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뭐 시작점을 똑같이 한 곳에 놨을 때 그 사이 각도를 phi라고 합시다. 그럼 a.b는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그 사이 각도의 코사인으로 정의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 a와 여기서 그림에서 그랬지만 a의 b 방향으로 a를 수선을 내려서 보면 b 방향에 대한 a의 성분이라고 하죠. 이 크기를. 그게 얼마가 되냐면 a 코사인 파이죠. 그래서 이거의 스칼라 곱은 a b에다가 b 방향으로 평행한 a의 성분을 곱한다. 혹은 그 반대로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b를 a 선상에 수선을 그리면 요 길이가 b의 코사인 파이가 되고, 거기다가 a를 곱한 거, a 곱하기 b의 a 방향의 성분을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만약에 a와 b가 0이 아닐 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파이는 각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은 두 가지가 있죠. 파이도 있을 수 있고 이 각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때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뭘로 정의했냐면 크지 않은 각도, 두 개 중에서 크지 않은 각도라는 거는 요 작은 각도, 요걸 얘기하는 거. 크지 않다고 굳이 얘기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땐 이것도 180도, 이것도 각도가 될 수 있는데, 크지 않은 거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코사인 파이는 파이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0부터 파이 180도까지 라디안으로 치면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니까, 우리 요 가질 수 있는 a.b가 가질 수 있는 a와 b가 0이 아니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 ab부터 ab까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AB, 그때가 언제죠? 코사인 파이가 1일 때, 그러니까 파이가 0일 때, 파이가 0이라는 건 뭐죠? 같은 방향일 때.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가 180도일 때, 다시 말해 반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0이 될 수도 있나? 0이 될 수 있는 거는 코사인 파이가 0이 되는 거는 파이가 90도 혹은 우리 이제 앞으로 라디안으로 쓰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 다시 말하면 두 벡터가 수직일 때는 이게 0이다. 그래서 어느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인데 각각의 크기가 0이 아닌데 스칼라 곱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스칼라 곱의 성질은 A.B, B.A 똑같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B 더하기 C에다가 A를 하면 요거는 이걸 뭐라 그러나? 전개를 해서 각각의 B에다가 A를 스칼라 곱을 한 거, C에다 A를 스칼라 곱을 한 걸 더한 거고, B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에다가 A 스칼라 곱을 한 거는 상수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상수는 우리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A와 A 자신의 스칼라 곱은 A 스퀘어죠. 왜냐면 파이가 0이고 A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벡터 A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벡터 A의 자신에다가 자신의 스칼라 곱을 취한 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우리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 스칼라 곱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그래도 일반 물리니까 벡터 두 개를 골라서 또 하나의 다른 벡터를 해당하는 법. 이제는 요 사이에 아까는 다시인데 요거 벡터 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표. 이 가위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라고 하니까 우리 요거를 읽을 때는 A 크로스 B로 정의한다. 크로스 B로 읽고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가 있으면 그 크기는 A 곱하기 B의 sin 파이, 둘 사이의 각도 파이가 있으면 파이, sin 파이, 아까는 스칼라 곱일 때는 코사인 파이였었죠. sin 파이로 크기는 이렇게 주어지고 방향은 어떻게 주고 벡터니까 방향을 주어줘야 되죠. 방향은 여기 주어진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하는 그 레시피 요리 순서가 있죠. 오른손, 우리 항상 오른손만 써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오른손 법칙,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거 쓰지만 귀찮아. 우리 왼손잡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린 전부 다 항상 한 손만, 오른손만 가지고 쓰겠다. 그래서 오른손을 편다. 레시피 1.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을 수직으로 놓는다. 그런 다음에 네 손가락을 A 크로스 B면 첫 번째 A에다가 네 손가락을 두고 B 방향으로 쓸어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게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죠. 그 방향이 C의 방향. 크기는 A 곱하기 B sin 파이의 크기는 이렇게 방향은 A 크로스 B로 주어진다. 당연히 이거는 그럼 순서를 바꾸면 B 크로스 A를 하면 B에다 두고 A를 하면 크기는 같으나 이제 A 크로스 B는 A에서 B로 갔지만 이건 B에서 A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에 마이너스가 붙죠. 요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했지만 역시 여기서도 이거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두 개의 합에 대한 벡터 곱은 각각에 대한 벡터 곱의 덧셈이고 상수를 곱한 거는 상수가 앞으로 나오면 되고 아까 A.A는 A 제곱이었지만 A 크로스 A는 0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사이 각도가 파이가 0이니까. 그럼 요거는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냐? sin 파이가 1일 때지. sin 파이가 1일 때가 언제죠? 파이가 2분의 파이. 수직일 때지. 이제는 파이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죠. 그 최대값은 AB. 최소값은 아까처럼 sin 파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AB냐? 가 아니고 여기서 파이가 우리가 항상 0부터 파이까지로 정했으니까 sin 파이는
이게 어떻게 되나? 제로부터 1 사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때는 0이에요. AB가 0이 할 때, 0일 때는 언제냐면 파이가 0이거나 파일 때, 다시 말하면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일 때는 우리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크로스 A는 0이고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일 때, 우리 이런 방향 같을 때,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으면 일직선상에 있는 벡터 곱은 0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A 크로스 B로 이루어진 거는 요렇게 되니까 요거는 A와 B가 이루어진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와 B가 이루어진 평면의 수직인 벡터죠. 그죠? A와 B, A 크로스 B의 방향은 위아래 둘이 있지만 오른손 법칙으로 정하고 그 방향은 우리가 A와 B 벡터가 만드는 속해 있는 평면에 수직이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 그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섞어서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섞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경우는 위에 거는 스칼라 곱이랑 벡터 곱이 막 섞여 있죠. 이 경우는 괄호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A 닷 여러분들한테 순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였지만 다음과 썼지만 만약에 괄호가 없어도 A 닷 B를 먼저 했다. 그럼 스칼라죠. 스칼라랑 벡터를 벡터 곱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써도 이때는 요걸 먼저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감을 잡을 수 있죠. A 닷 B 크로스는 재미있게도 요거를 요 위치를 그대로 두고 요거를 A를 맨 뒤로 보내. 그 다음에 하나씩 밀어. 그래서 B 닷 C 크로스 A. 또 한 번 또 B를 뒤로 밀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나? 영어로는 cyclic permutation, 순환 조합에 대해서 요거 순서가 바뀌면 A, B, C 그다음에 요거를 순환 순열이라고 하죠. B, C, A 또 하나가 뭐야? C, A, B. 요 순서로 돼 있으면 요 벡터분 같은데 요 중에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면 A 닷 C 크로스 B는 이거는 요거가 부호가 반대가 되죠. B 크로스 C.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 있지만 우리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B, C, B 크로스 C가 뭐죠? 사이각도가 파이라고 하면 B 크로스 C의 크기는 BC 사인 파이야. BC 사인 파이가 뭐죠? A, B, BC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요거의 반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야. 거기다가 C가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B 크로스 C로 요게 색깔을 좀 달리 할까? B 크로스는 B와 C의 면의 수직인 요거랑 요거 A와의 스칼라 프로덕트라면 C에다가 요거의 C 방향의 이 성분 A의 C 방향의 성분을 곱하는 거죠. 그게 뭐야? 이게 높이네. A, B, C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네. 로 이루어진 육면체가 있으면 그 육면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밑면의 넓이 그 다음에 A의 요 코사인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A 코사인 세타가 요거의 높이니까 요 양은 A, B, C를 세변으로 하는 육면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좀 더 복잡해.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A 크로스 이때는 괄호가 중요해요. 괄호가 왜냐면 A 크로스 B를 먼저 하고 C를 한 거랑 B 크로스 다르니까 우리 요거는 조심을 해야 되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냐?
B 크로스 C는 B와 C가 있는 평면의 수직이죠. B와 C의 평면에 수직인 벡터에다가 다시 A를 곱하면 A를 벡터 프로덕트하면 A와 B와 C가 있는 수직인 거에 다시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건 다시 B와 C가 있는 평면 위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왼쪽에 보면 A, B, C가 하나씩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양에도 B와 C가 있으면 나머지 AC가 한 번씩, AB가 한 번씩 나타나죠. 벡터 3개를 놨는데 B와 C가 있는데 나머지 2개로 벡터가 아닌 양을 만든 건 스칼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A.C, A.B 요거만 나오죠. 요 사이에 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는 이걸로는 결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왜 B와 C에 비례하는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거 읽으면 어떻게 읽죠? BAC, back, cap. 그래서 우리 이걸 백캡 룰이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우리가 그 벡터 곱을 예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 물리에서는 이런 거를 쓸 기회는 거의 없고 다음 같은 걸 보고 이제 드디어 벡터의 성분을 단위 벡터를 이제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볼 텐데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 벡터에 대한 거는 수업을 3시간 하고 이건 뭐 문제를 뭐 따로 풀 게 없어서 문제는 간단한 예제를 몇 개를 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여러 가지 연습 그러니까 벡터 곱과 스칼라 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